자, 이제 시장 시그널로 가겠습니다. 시장은 불타오르는데 이 가만히 보면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등락이 엇갈리고 있어요. 상승 종목의 개수보다는 하락 종목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시그널인지 개별 기업들로 통해서 포착을 좀 해봐야 되겠죠. 두 분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개별 기업들 시그널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먼저 들어보죠. 김유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은 오늘 아침 증권사 리포트들이 선택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LG 디스플레이, 오늘 아침 11%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LCD 패널 가격 하락으로 주가가 부진했지만 지금 현재 OLED 분야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면서 실적까지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패널 가격이 함께 상승하고 있고요. 핸드폰, 컴퓨터 등 IT 전방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라는 평가인데요. 무엇보다도 애플의 아이폰 17이 공개 직후 반응은 조금 싸늘했지만 현재 중국 시장에서는 전작인 16 대비해서 이 사전 예약이 3배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15,000원까지 상향하고 있는 만큼 해당 목표가 따라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가는 현대건설을 함께 선택하면서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데요. 오늘 단기적인 호재가 나왔습니다. 아침 이라크로부터 4.4조 원의 대형 수주를 확보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연 1조 원의 매출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호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원전 수주 기대감까지 함께 불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은 주가가 미미한 움직임 보였는데요. 해당 이슈들로 추가 상승 가능할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일단은 개별 기업 이슈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에 시장 얘기는 뒤쪽 코너들에 또 그것이 있으니까 알아보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대규모 턴어라운드, 주가가 강하니까 또 주목을 받는 모양인데요. 김덕호 대표님,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갑자기? 리포트가 나왔죠. 현대차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온 모양인데 목표 주가를 15,000원까지 상향을 시켰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난 2024년 11월에 리포트를 냈을 때가 이제 14,000원을 내셨다가 2월 달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12,500원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5월 달에 12,000원, 그리고 7월, 8월까지 12,000원을 고집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OLED가 다시 한번 강세가 나올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리포트에서 작성을 하셨던 내용처럼 가격 자체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 전망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리포트를 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시장에서 상승했던 원인은 그동안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적자폭을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저는 기대 심리에 의해서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제 종목이 좀 빠르게 올라갔다가 또 썰물도 빠르게 맞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어떤 이제 증권사발 레포트에 의해서 견인이 되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실 때 상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그러면 이제 전혀 하반기 때 힘을 못 내겠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미중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제조업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협력이 좀 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중국 공장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 향으로 좀 기대감이 좀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LG 디스플레이를 보실 때 LG 이노텍도 같이 한번 참고해서 주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LG 이노텍이 최근에 주가가 한번 크게 밀렸는데 그 원인이 이제 아이폰 17이 모델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인기가 없다, 호불호가 좀 많이 나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미끌렸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애플의 시리를 개발을 했었던 그 수석 임원께서 이번에 이제 사퇴를 한다고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이폰 17이 AI폰으로서, 그러니까 생산 AI폰으로서 삼성전자의 견제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AI 임원도 지금 사퇴를 하게 되고 제품 모델도 생각보다 그렇게 예쁘지는 않고 거기다가 지금 AI 기능 자체 탑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실망감이 빨리 나왔던 것이 이 LG 이노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할 거는 뭐냐?
OLED 패널 부분에서의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온다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단가 부분이라든가 물가 부분이 좀 반영이 되겠죠. 근데 그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것이 있습니다. 지금 뭐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유가가 지금 저유가가 계속 인정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제조업을 계속 불러들이겠다는 건데, 오히려 이게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뭐 손실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영업이익 부분이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단기 손익 부분에서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과감하게 진행을 하면서 좀 손실폭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뭐 15% 가량이 좀 더 늘었어요. 그러면 저는 현재 시기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가 뭐 기대감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을 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한 12,500원에서 13,800원 사이대 밴드로 계속 이제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굳이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리한 추격 매수는 오늘은 조금 근데 그러기에는 시장이 워낙 강하고 뭐 창구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로 등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IT에 대한 집중 매수가 뭐 그냥 심심해서 사는 것 같지는 않고 놀랍습니다. 저도 예상을 좀 잘 못했던 빗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IT 쪽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가, 혹시나 우리가 놓친 부분? 애플의 아이폰 17 시리즈는 이번에 사실 좀 심드렁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아이폰이 되게 얇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윗 상단으로 다 집중해 있는 카메라 쪽으로.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칩들이 다 위로 올라가고 밑에 쪽이 거의 배터리 형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애플이 지향하는 거는 스마트 글라스가 아닌가. 그러면 그 글라스의 디스플레이는 누가 할 거냐. 근데 중국과 지금 BOE는 되게 조금 저기 하니까 자꾸 LG 쪽의 얘기들을 지금 많이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이나. 그런 쪽에 부합한다면은 조금 더 불리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일단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과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가가 오늘 이제 좀 좋은 상승을 보였던 원인은 아무래도 뭐 리포트에서 좀 좋은 힘을 좀 실어줬다라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조금 여기서 주목을 할 건 수급입니다. 자, 수급 현황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순매수가 지난 이제 6개월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순매수 현황을 보시면요, 기관이 오히려 상승할 때마다 매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리포트로 좋은 얘기 다 해놓고는 막상 기관들은 주가 좀 올랐네. 개인들한테 다 덤탱이 써라 이러면서 냈다 팔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 리포트에 대해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작년부터 해서 지금 계속 이 전망들이 틀리고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증시에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지. 그래 좋은 회사라고 그건 알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수익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순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이 공급망 재편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물량들을 우리가 누가 받아올 것이라고 본다라면은 중국 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많은 기업들을 좀 더 손을 뻗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갈 때 바짝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좀 답답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시장은 조금 리포트 발 이슈들이 좀 더 먼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당분간 뭐 크게 뭐 더 매수를 하겠느냐라는 입장이고요. 일단 현재 주가에서 긴 투자분들 같은 경우 좀 비중이 좀 그동안 과했다. 아니면 내가 LG 디스플레이 한번 지난 6월 적어드리겠습니다. 8월 중순에 한번 매수를 했는데 좀 많이 묶여 있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오늘 좀 올랐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비중을 좀 좁힐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망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패널 자체가 얇아지는 것에 대한 기술 우위를 누가 계속 점유를 갖고 있느냐는 것인데,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는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큰 무리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의 외국계 창구는 순매수 금액으로 10시 23분 현재 50억대, 뭐 큰 규모도 아니에요, 사실은. 50억 사가지고 11% 땡겨놓으면 장사 잘하는 거네요. 그들 참 특이한 게, 뭐 외국인도 여러 주체가 있지만 따라올 때까지 땡겨놓더라고요. 네. 하여튼 못 참고 따라가면은 팔더라. 그래서 우리 김덕호 대표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네, 이렇게 정해주고, 자, 두 번째 이슈 기업은 현대건설입니다.
뭐 중동 수주 이 얘기는 뭐 몇십 년째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갑자기 이제 뜸하다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이라크 4조 4천억 이게 담수화 시설인가? 뭐 언뜻 봤던데 참 이게 희한합니다. 근데 지금 중동 정세 불안, 재조짐, 뭐 가자 지구, 이스라엘과 뭐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근데 중동 불안 확산 조짐에 방산주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현대건설은 수주했다 그래갖고 같이 올라가요. 네. 뭐 약간 좀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그냥 올라갑니까? 오늘 사실 두 가지 요인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4조 3,900억 원 규모의 이라크 해수처리 시설 공사 이 부분은 사상 두 번째 이 플랜트 공사를 좀 수주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미국과 영국이 지금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 부분에 대한 협력 부분들을 좀 강화했던 부분 여기에 더해서 뭐 엑스에너지가 영국 안에서 전체 SMR 12개에 관련된 건설 계약들이 구체화가 좀 됐다는 점들이 전반적인 어떤 원전주들에 대한 반등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웨스팅하우스에 관련된 지재권 분쟁 합의 이후에 불거져 나왔던 뭐 독수조항 부분 여기에서 수익성 관련된 논란들이 재차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뭐 세부적인 내용들 좀 보면 EPC 업종들에 대한 수익화가 일부 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ISMR 부분이 자립 기술로서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여건들 이 부분은 뭐 노이즈로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좀 간과했던 부분들이 공급망 안에서 주기기 그리고 보조기기 업체들까지 다 전부 다 좀 영향을 좀 받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이 시각을 좀 우리가 좀 감안했을 때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측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과연 이제 EPC 업종의 한 축으로 좀 볼 것인가 또는 SMR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이 좀 재차 부각되면서 오히려 설계 이제 시공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의 강점을 오히려 이익화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전자보다는 좀 후자 가능성들 좀 높게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일단 가시화된 부분들이 SMR 관련된 프로젝트가 재차 아직 뭐 상용화라든가 뭐 프로젝트에 관련된 구체화 소식이 좀 없다 보니까 일단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좀 명확하지만 오히려 이제 이번 4분기부터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은 콜텍이 미국 안에서 연말에 한 2기 정도에 대한 이 SMR 착공을 좀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작점을 좀 통해서 내년도부터 좀 구체화될 수 있는 SMR 프로젝트의 어떤 가시화 그리고 대형 원전 수주 안에서 시공 능력의 강점을 좀 갖고 있는 동사의 어떤 외형 확장 부분들은 올해보다 내년도의 어떤 수주 성과 내지는 실적 반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동향을 보면 현대건설이 8월 대비해서 9월 중순 현재까지의 외인 수급이 매수세로 좀 전환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최근 한 2개월 정도의 가격 조정을 좀 거치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원전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들이 상당히 좀 반영됐던 부분들 그리고 구체화된 부분들은 막연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이제부터는 SMR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수 있고 구체화되고 있고 이 부분이 수조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 좀 고려해 보면 저는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뭐 현재 구간부터는 뭐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수주 EPC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설계와 자재 조달, 시공까지 함께 통으로 뭐 이른바 턴키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형태로 수주를 했을 때 의미가 있다. 주가는 2개월 뭐 차트라는 거 보면 이렇게 거의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네요. 얘들이 반등할 만할 때 이제 조금 재료가 나온 것 같은데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현재 구간에 대한 흐름들은 전 유효하다고 봅니다. 일단 단기 저점으로 보았던 구간이 지난 8월 20일 이 부분은 뭐 웨스팅하우스에 관련된 어떤 이 리스크가 좀 크게 좀 부각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되는 어떤 영향도는 현재 주가에 좀 상당한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부터는 현실화된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기대감들을 좀 제거하고 수주 성과가 좀 더 유력하거나 아니면 실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우리가 현대건설의 3분기 이익 추정치가 좀 낮아진 점들은 3분기에 어닝 미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올라갈 때 매수보다는 많이 빠져줄 때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중장기 관점에 대한 어떤 원전 모멘텀들은 4분기를 좀 기점으로 봤을 때 SMR 프로젝트에 관련된 연계성 이 부분은 4분기 초 수주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이어질 수 있는 수주의 연속성들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슈 단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연결해 보죠. 시장 시그널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시장 시그널은 단기 급등, 반사수혜라는 공통점을 가진 기업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디즈니가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웹툰 엔터의 지분 2%를 보유하면서 마블, 픽사 같은 미국판 애니메이션들도 한국의 웹툰 같은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것을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이슈가 거론되자 직접적인 디즈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진 않지만 한국에서도 웹툰 웹소설 관련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부각받으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스터블루 21%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의 웹툰 육성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죠. 과연 웹툰주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킹 이슈가 나날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SKT에 이어 KT 사건이 아직 무마되지 않았는데 애플 계정 관련 해킹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오늘은 또 국제 해커 조직이 SKT 관련된 해킹 소식을 또다시 전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SKT 차원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결국은 해킹 관련된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안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ICTK가 복제 불가능한 보안 칩을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보안 관련 종목들 단기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내용이자 종목일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 웹툰 어려운 분야입니다. 저한테는 웹툰을 잘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근데 뭐 또 네이버 웹툰, 뭐 디즈니 플랫폼 협력 수익인데 그저께 또 미국에서 이 엔터 쪽에 합병 소식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뭐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었기 때문에 자, 그 연달아서 나오는 또 내용입니다. 어떻게 뭡니까? 뭐 일단 뭐 웹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디즈니가 지금 이제 뭐 손을 뻗었다 이 얘기가 사실 이제 좋은 얘기죠. 특히나 이제 네이버 웹툰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장된 기업이 이름으로는 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 여기와 이제 지금 이제 지분을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디즈니가 많이 절박한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월트 디즈니가 사실 이제 뭐 해외 주식을 하신 분들은 이제 월트 디즈니 주가를 아마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디즈니 주가가 사실은 그동안 근 3년 동안 크게 뭐 기지개를 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 잘 되려고 하면은 뭐 논란이 터지고 조금 잘 되려고 하면은 뭐 배우가 또 논란이 터지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 110달러 선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왜 지금 월트 디즈니가 지금 다급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블 코믹스를 인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해서 뭐 어벤져스라든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많이 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디즈니의 영화화, 그러니까 실사화 작품들이 좀 어거지로 이제 PC를 좀 강조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든가 이런 문화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내 현지 내에서의 수익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뭐 일례로 이제 뭐 영화 백설공주 같은 경우에도 재개봉을 했는데 극장당 벌어들인 수익이 $50밖에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 내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어떤 존중의 욕구가 강한 것은 맞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조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월트 디즈니의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급감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번에 이제 K-팝 데모넌터스가 소니에서 만들면서 지금 나왔는데 네. 굉장히 수익성이 좋고 이걸 활용해서 또 새로운 이 IP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굿즈라든가 어떤 이제 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국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높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한국 웹툰을 많이 갖고 있고 이 IP들을 갖고 있는 기업과 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웹툰 같은 경우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많은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이제 옛날에 미국의 뭐 카툰 네트워크스라든가 이런 이제 미국 만화들을 좀 봤었는데 거기에 봤던 원작자들이 잘 만들어 놓은 IP에 이제 후배 작가들이 들어오면서 이 작품이 좀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네. 미국 내 만화계, 그러니까 웹툰뿐만 아니라 만화계도 그렇고 실제 유명한 코믹스들도 그렇고 어떤 문제를 겪고 있냐면은 작가들이 계속 자기 자캐를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작 캐릭터를 만들어서 나를 형상화한 하나의 일종의 캐릭터를 넣으려고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은 뭐 슈퍼맨이라는 만화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주인공은 당연히 슈퍼맨이 돼야겠죠. 근데 제가 작가인데 제가 빌런인데 빌런을 계속 강조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작가들이라든가 이제 웹툰계라든가 만화계 그리고 영화까지도 지금 질타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네. 반면에 한국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비교적 자유로웠던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협업을 했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미스터 블루랑 과연 이제 직접적으로 연계될 것이냐 이게 좀 걱정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스터 블루가 최다 IP를 갖고 있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미스터 블루는 애초에 흔히 말하는 만화방 책방처럼 그냥 여기 만화들 많이 도입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많이 불려보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작가들을 이제 영입을 할 때도 IP 활용에 대한 단계들부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처음에. 네. 근데 문제는 이 미스터 블루가 그러면 이 최대 IP를 갖게 된 것도 그런 협업 관계에서의 파트너십을 돈독하게 했다라는 건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렇게 많은 IP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에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미스터 블루 주가 같은 경우에도 웹툰 웹툰 엔터테인먼트랑 실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반면에 이제 뭐 영업이익률을 좀 잘 내고 있는 뭐 DNC 미디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오늘도 이제 좀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이 오른 감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뭐 한 번 정도는 뭐 하루 정도는 좀 더 이어서 주가 탄력을 좀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근데 네. 현실적으로 웹툰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주가가 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오늘 미국장에서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스터 블루도 좀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에서 그동안 웹툰주 내가 괜히 좀 투자했다라시는 분이 좀 혹여나 있으시다라고 하더라도 네. 저는 일단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작게 가져가시는 게 한번 기회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뭐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걸 권고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여나 뭐 보유나 아니면 차익이 났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 매도 쪽으로 웹툰 얘기만 너무 길게 가면 좀 그러니까. 네, ICTK 이것도 개별주인데요. 뭐 보안 양자 쪽 이슈이죠. 네네. 오늘 리포트가 좀 하나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이 회사가 좀 보유하고 있는 비아퍼프 칩이라는 이 기술 이 부분은 개별적인 어떤 칩 안에 고유 인증키가 좀 부여되는 방식이다라는 기술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중계기에 호환이 좀 가능하면서 오히려 중계기에 해킹을 좀 방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뭐 통신사들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해당되는 어떤 이 기술력에 대한 어떤 부각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납품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성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좀 보고서가 좀 발간이 좀 됐는데요.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사업 기조는 전체적으로 한 이 KT가 좀 보유하고 있는 중계기의 총수가 한 30만 대 정도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탑재가 좀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오히려 이익 확장 관점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보여줬던 성과가 굉장히 좀 미비합니다. 5년간에 대한 실적 내용들을 보면 연속적인 어떤 영업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특히나 2분기의 매출액이 거의 뭐 9억 원이 좀 채 안 되는 그런 부진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리포트 효과만 갖고 우리가 종목을 좀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좀 차이가 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통신업종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은 통신사들에 대한 이 차세대 이 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 이 부분들이 재차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사이클의 어떤 악화 요인으로 좀 이어졌던 그런 측면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오늘의 상승은 저는 뭐 연속성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 상황을 좀 보더라도 이전 고가였던 5월 21일 주가가 22,200원대 이게 2024년도 5월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 고가였던 한 35,000원대, 뭐 4만 원대에 대한 주가, 36,950원대에 대한 주가 흐름들보다는 현재 좀 많이 좀 낮아진 상태에서 반등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연속성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보면 이익 기조가 아직까지 명확한 어떤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는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일단 뭐 수주 성과가 현실화가 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별주는 참 흐름이 참 잡기가 어려워요. 한 3개월 또 미끄러지다가 한 4, 5개월 올라가다가 3개월 미끄러지고 그리고 또 한번 빵 치고 네. 대응하기가 어렵네요. 일단은 그래서 전략은 네, 반등시 분할 매도. 반드시 분할 매도. 네네. 일단 뭐 연속성 관점에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낮아진 주가 상태에서에 대한 반등이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뭐 윗꼬리를 좀 달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구도. 특히나 뭐 RSI 지표도 단기적인 과열권 안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상승 기조를 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저는 여기서 이전 고가를 좀 경신할 만한 완벽한 좀 재료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보유자의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ICTK 보유자는 반등 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죠.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연결합니다.
네, 마지막 시그널은 오늘 장에서 상승의 고개를 다시 들고 있는 그 섹터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들어와 있는 가운데 유리기판이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SKC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앱솔릭스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SKC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적자나 소송 부담까지 함께 해결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유리기판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대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텔 역시 이번 주에 유리기판 관련된 기대감을 재확인하기도 했는데요. 2030년부터는 인텔 역시 유리기판을 적용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한 가운데 유리기판 관련주 추가 상승 가능성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방산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횡보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ETF 신규 상장으로 인해 수급까지 유입되면서 방산주가 오늘 다시 한번 재부각받고 있습니다. 방산주까지 함께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또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유리기판입니다. 미래에는 재료가 되겠죠. 근데 막 땡겨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현실성이 착착 진행되고 있네. 기판도 계속 이제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굉장히 납품차는 굉장히 확보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미 이제 HBM4 체제를 완비를 한 상태다 보니까 정말 유리기판이 이제 양산만 된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유리기판 양산을 다 2026년 후반기로 지금 말이 났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유리기판 단어만 나오면 반짝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좋은 건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초전도체 같은 겁니다. 아, 이거 개발만 되면 좋지. 가능성이 있다니까 가능성 있나? 한번 반짝 올라갔다가 또 다시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당하셨다 보니까 SKC도 이제 좋다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손이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SKC를 한 번 정도는 매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 사실 SKC가 이제 유리기판을 빼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유리기판이 아니라 정말 반도체 패키징 쪽만 본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굉장히 지금 많고, 또 특히나 이번에 이제 수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훼손이 없었어요.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 반기 기준으로 얘기를 드려도 패키징 쪽이라든가 이 라인은, 이 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수출 쪽은 부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수 쪽이 좀 부진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양들을 좀 봤을 때는 차라리 지금처럼 미국이 반도체 규제를 계속 지금 강화하고 중국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독점 공정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저는 잘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회가 좀 많이 눌려 있는 매수 기회가 좀 많이 눌려 있었던 것이 SKC인데, 이번에 또 지금 이슈가 나왔던 것이 솔루스 첨단 소재랑 소송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모양이에요. 근데 전지동박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지금 이제 사실은 이 기술 침해 관련해서 된 이슈가 좀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소송 결과가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소송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뭔가 압승을 한다 이런 개념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원만한 합의하십시오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SK 이노베이션하고 그다음에 LG였죠. 네, 거기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 LG 맞나요? 거기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기술 유출 혐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원만하게 합의하십시오 하고 끝냈던 게 예전에 바이든 정부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이제 이 소송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얻을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봐요. 반면에 여전히 이제 미국 내 시장에서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SKC가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매출을 갖고 있는 거는 화학 산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석화 부분에서의 제품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화학 제품들을 만든다는 거는 유가 연동을 잘 보셔야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WTI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62달러, 63달러 선으로 지금 많이 후퇴를 했다 보니까 저는 이게 레깅 효과와 더불어서 이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단 입장에서는 저효과 환경이 굉장히 좀 우호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이번에 탈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시장을 좀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제 담화문 때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친환경 소재 쪽에서의 정책 모멘텀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장에서 조금 반짝 상승이 나왔다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수급적인 면에서나 신용 가능성에서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는 매수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 관점이다. 알겠습니다. 유리기판 이 IT 회로 집적도가 높아지고 반도체 발열 문제 때문에 이제
열 전도율이 낮은 유리 기판을 이제 차세대 소재로 개발하는 건 알겠는데 그만큼 빠른지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지향점이 명확하다 보니까 또 계속 이슈가 되면은 들썩들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매수 전략. 네. 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LIG 넥스원 네, 방산 마지막 섹터인데 이건 또 왜? 네, 오늘 좀 상승 이유가 이 이스라엘의 가자시티에 대한 이 지상군 투입 소식 이 부분이 뭐 전체적인 방산주들의 수급을 좀 이끌었다. 다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모든 종목이 다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인 어떤 종목의 어떤 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정학 리스크에 관련된 영향보다는 뭐 방산주의 어떤 이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 이렇게 좀 해석이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 동향을 좀 보면 LIG 넥스원이 9월 현재 들어와서 외인의 어떤 매도세가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2개월에서 3개월간에 대한 외인 매수세가 확장된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최근에 어떤 이 물량 조절 부분들은 뭐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은 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추세적인 어떤 하향을 좀 이끌었다는 부분들 특히나 이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한 손실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닝미스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거하고 봤을 때 오히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도 일단 수주에 대한 어떤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4대 방산 기업들 중에서는 LIG 넥스원이 다소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는 좀 부재하지 않나라는 평가 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상반기까지에 대한 수출 기조가 전체 매출 포지션 한 55%를 차지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당되는 해외 수주향 성과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겠고요. 내수보다 해외 수주향 성과에 관련된 영업이익률이 20%대를 좀 초과한 점을 좀 감안해 보면 견조한 이익이 오히려 하반기에 좀 충분한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 방위비 증액 관련된 이슈가 좀 재차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전체 GDP의 2% 목표치가 올해 연내에는 또 도달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2030년도까지 전체 GDP 한 5% 정도에 대한 방위비 증액 목표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40% 정도에 대한 무기 도입, 여기서 뭐 미사일 방어체에 관련된 도입 이슈들을 좀 고려해 보면 동사는 오히려 4대 방산주 안에서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들을 조금 더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전략은 그래서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추세적으로 보면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46만 5천 원대에 대한 흐름을 가져갔었고요. 최근에 다시 수급이 좀 점진적인 어떤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 관점에서 저는 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유의하다라고 판단해 보였고 방산주 전반적인 어떤 시각은 전체 어떤 이 지정학 뭐 리스크라든가 개별적인 어떤 요인들보다는 수주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따른 영업이익률 상향 부분들 그리고 연기되고 있는 수주의 어떤 일정 부분들을 오히려 좀 개별적으로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에 대한 변영인 대표는 조정시 매수 이렇게 전략 제시하셨습니다. 시장 시그널을 알아봤고요. 그와 연관된 기업들도 들어봤네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